겨울 끝자락의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도심 한복판은 희끄무레한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을 잔뜩 움츠린 채 정류장 벤치에 어깨를 붙이고 앉아 있었고, 버스 노선도 옆에는 밤새 떨어진 전단지와 낙엽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죠. 그 정류장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를 움직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이었어요. 72, 평생을 의료와 복지에 바친 사람, 그리고 연 매출 6천억 규모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도윤은 흰 가운도, 양복도 아닌 형광색 조끼와 낡은 방한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시청 용역 환경미화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죠. 처음 빗자루를 잡은 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병원 건물 설계와 공사 현장을 누비던 체력이었지만 70이 넘은 몸은 새벽 바람 앞에서 솔직했어요. 그래도 그는 굽은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타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밟고 지나갈 땅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두는 일이 괜히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사람은 결국 땅을 디디고 살지.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위에서만 보려고 하면 아래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영원히 모르는 거지요. 며칠 전 아들 한지훈이 조용히 집무실을 찾아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넓은 응접실에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지훈은 35, 병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서류를 들고 있던 그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서류보다 눈빛이 더 무거워 보였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손가락은 서류 모서리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미 어느 정도 짐작했죠.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구나. 지훈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미뤄두었던 전화를 이제야 거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단단했어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 응대도 잘하고요. 아버지가 보셔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분명 좋았지만 어딘가 한 줄이 비어있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착하다, 따뜻하다, 남을 배려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평생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도윤에게 사람을 설명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단어들이었어요. 이름이 뭔가? 윤서진입니다. 32이고요. 지금 저희 병원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단정한 메이크업, 자신감이 느껴지는 눈빛의 여자였습니다. 스펙과 외모만 놓고 보면 어느 부모에게 소개해도 빠지지 않을 사람이었죠. 좋아 보이는구나. 도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긍정도, 그러나 묵직한 망설임도 섞여 있었어요. 지훈은 그 눈빛을 읽고 있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가끔 말이 좀 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 지훈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경비 아저씨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그런 분들한테요. 본인은 그냥 솔직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선을 넘는 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몇십 년 전 병원 공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밤샘 공사 끝에 구두 밑바닥이 다 닳아버릴 정도로 뛰던 날 현장 앞에서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이사장이면 이사장답게 앉아 계시지. 왜 인부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냐고요. 그때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일하는 사람을 아래로 보는 말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았구나. 도윤은 눈을 가만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직접 보셨으면 해서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절박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만 제 눈이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저보다 훨씬 더 깊으시니까.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이자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한 마지막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두드리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얼굴,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 했던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 불을 끄기 전에 도윤이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위에서만 보지 말고 아래에서 한번 봐야겠구나. 병원 주차장 경비, 원무과 접수창구, 병동 간호사 등 여러 자리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는 결국 하나의 그림에 멈춰섰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 환경미화원. 병원 정문 앞과 뒷골목 정류장에는 매일 새벽마다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쓸고 또 쓸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출근길에 그들을 스쳐 지나가듯 지나갔고 누군가는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거기 있는 풍경 정도로만 바라봤어요. 거기 서 있으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출근길, 지각, 추운 날씨, 바쁜 마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비켜달라 하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밀치고 지나간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오늘 새벽 한도윤은 환경미화원 조끼를 직접 입었습니다. 재단 비서실장은 끝까지 말렸어요. 이사장님 새벽에 나오시는 건 너무 무리십니다. 다른 분을 보내시죠. 말씀만 하시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한다. 사람을 누구와 결혼시키는 건 인생을 함께 묶는 일이야. 남의 눈 빌려서 결정하고 싶지 않네. 그는 아침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잡힌 빗자루는 낯설었지만 세월이 그의 손을 너무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허리 좀 펴보세요. 동네 환경미화 반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농담하듯 말했어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겁니다. 돈 받으면서 하는 일 아니요? 그럼 제대로 해야지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이미 얼어붙은 커피컵, 구겨진 영수증,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하나하나 쓸어 담았습니다. 손등에 찬 바람이 스치고 무릎이 저릿하게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다른 곳이었어요. 서진이라는 아가씨가 오늘 이 길을 지나가겠지. 지훈이 알려준 대로라면 그녀는 이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 정류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 지금쯤 집을 나섰다면 곧 이곳에 나타날 시간이었죠.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류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힐끔 한번 보고 아무 관심 없이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고 어떤 이는 작게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닙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인사를 받느냐보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정류장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이 인도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고 핸드백 끈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긴 코트 자락, 단정한 머리, 자신감이 가득한 발걸음. 도윤은 백발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지요. 윤서진. 그녀는 도윤이 쓸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주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쌓인 쓰레기는 이미 거의 치워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군. 한도윤은 빗자루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는 조용히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숨을 약간 가쁘게 몰아쉬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어요.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지만 그녀는 코트를 여미는 대신 핸드백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는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팀장님, 그러니까 그 자료 월요일 오전까지 맞춘다니까요. 네, 저 오늘도 일찍 들어가서 확인할 거예요. 아니, 저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서진의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도 새벽같이 나와야 한다는 피곤함, 게다가 차도 못 가져와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그녀의 기분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근처 바닥에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고 한도윤은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빗자루로 쓸고 있었어요. 젖은 낙엽과 쓰레기들이 한켠으로 모여 있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 발밑을 한 번 더 훑듯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화에 집중하느라 눈앞에 허리를 굽힌 노인이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눈에 들어왔지만 굳이 인식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청소를 이따위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통화 중간 그녀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분명 누군가에게 들릴 만큼의 크기였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 앞 바닥 쪽을 정리하고 있던 도윤의 등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 발 옆으로 비켜섰어요. 출근길이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조금 비껴선 그 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비켜요, 좀. 그녀는 휴대폰을 잠시 얼굴에서 떼고 노인을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 사람 다니는 데잖아요. 청소는 한쪽에서 하시라고요. 지금 몇 시인 줄은 아세요? 그 말에 정류장에 서 있던 몇 사람의 시선이 슬쩍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붙이지는 못했어요. 어느새 이 시간 새벽 정류장은 각자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곳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빗자루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안듯 쥐며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주름과 함께 밤새 이어진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물기만 조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고 목소리에는 변명 대신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손함은 서진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서진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사람들이 서 있는 쪽 말고
옆에서부터 하셨으면 되잖아요. 바닥이 미끄럽게 젖어 있는데 여기서 빗자루질을 하면 어떡해요? 통화 상대에게 들리지 않게 잠시 휴대폰을 아래로 내린 채 그녀는 자신의 말만 빠르게 쏟아냈습니다. 도윤은 잠시 입을 다물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야단 맞는 기분보다 어딘지 모를 씁쓸함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양해는 무슨 양해예요? 서진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위험하게 청소를 해요? 사람 넘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대화가 아닌 호통의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류장 한켠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이어폰 볼륨을 살짝 높였어요. 서진은 다시 전화로 귀를 가져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팀장님. 여기 청소하는 분이 자꾸 사람 있는 데에서 빗자루질을 해서요. 아니, 나이도 있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눈치가 없으시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 진짜. 그 말은 통화 상대에게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도윤에게 그대로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 앞을 스쳐 지나가던 서진의 어깨가 그의 몸을 거칠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 진짜 하고 짧게 짜증을 냈어요. 그 살짝 밀치는 힘에 도윤은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에 모아둔 낙엽 더미를 발 뒤꿈치로 차게 되었고 빗자루 끝이 허공에서 헛돌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아주머니가 작게 어머하고 소리를 냈지만 곧 시선을 떨구어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누군가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에게 화살이 날아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아가씨.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그러나 서진은 그 말조차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노려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제가 조심할 게 아니라 어르신이 조심하셔야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일하시면 안 돼요? 정류장 공기가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라는 표현은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빗자루를 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어요. 도윤은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처럼 익숙한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자존심의 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다는 씁쓸함의 금이었죠. 그때 정류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돌아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향해 차갑게 쏟아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밝고 부드러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어요. 지훈 씨. 한지훈이 숨을 고르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서진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진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노인, 살짝 뒤로 물러선 발끝,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눈빛. 지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가슴속에서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막아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평소 회의실에서 보던 양복 차림의 이사장이 아니라 새벽 공기에 손이 트고 허리가 굽은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한 한도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그를 오래 지켜봐 온 아들에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여기 길 진짜 위험해요. 청소하는 분이 사람 많은 데서 빗자루질을 해서 제가 방금 부딪혀 넘어질 뻔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 같은데 일하면서도 눈치가 너무 없으신 거 있죠? 그 말은 지훈의 귓가에서 쨍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도윤의 가슴속 어딘가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류장에는 여전히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충분히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류장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방금 전 서진의 말이 남긴 흔적은 바람보다 차갑게 도윤과 지훈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벽 햇살은 아직 도로 끝에서 희미하게 번질 뿐 이곳을 따뜻하게 비춰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충돌하고 있었어요. 낡은 장갑, 허리를 굽힌 자세, 빗자루를 잡은 손등의 붉은 기운까지 어느 하나 평소 병원 이사장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굳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모든 상황이 서진 앞에서 드러나 버릴 것이었으니까요. 반면 서진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진짜 위험했어요. 아까는 물기 있는 데서 또 빗자루질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제가 안 넘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은 전부 자신이 만든 상황의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진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아까 그분에게 말한 거 조금 심하지 않았어?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심해? 아니, 지훈 씨.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일하는 분이 위험하게 빗자루질해서 부딪힌 건데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녀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전혀 죄책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말했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정류장 앞에서 빗자루를 정리하던 도윤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서진은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보였던 짜증이 다시 눈에 떠올랐어요. 도윤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조심해서 일하려 했지만 아가씨께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끝을 잠시 멈추며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아닌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보며 느꼈던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건 한번 내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향한 말은 더 깊게 남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류장 전체가 가만히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순간적으로 느려질 정도였죠. 그러나 서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끊으며 나를 세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제가 다칠 뻔했다고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만 강조하며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냈는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방금 너 스스로 한 말 들어봤어? 서진은 당황한 듯 지훈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지훈 씨, 지금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봐.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나이로 평가하지 말자고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말은 가볍게 던진 조언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부르며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며 얼굴의 혈색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지우는 서진을 향해 돌아섰고 서진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 말은 정류장 공기 전체를 갈라버린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잠시 동안 그녀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분이 정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깊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나이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 말투보다 덜 중요하겠지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표정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류장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서진의 얼굴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뒷말을 쏟아내던 표정은 갑자기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눈은 충격과 당혹 그리고 믿기지 않는 공포가 뒤섞인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금이 갔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차림의 노인.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밀치고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쏟아내던 바로 그 사람. 정말 회장님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떨렸습니다. 말을 내뱉으면서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입술이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유의 온화한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평생 수천 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하며 누군가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방금 전 들은 말 때문에 적잖이 흔들려 있었죠.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서진은 손까지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믿기 어렵다는 변명이 더 크게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빗자루를 바닥에 가볍게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서진의 마음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떨림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저 진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는 그냥 제가 너무 급해서. 서진은 손을 흔들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할 말들이 입가에서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해서?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서진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말투는 급해서 나온 게 아니야. 태도는 습관이야, 서진아. 그 말은
누구보다도 서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변했어요. 지훈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먼저 비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나 그런 사람 아니야. 서진은 가까스로 말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나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도 알잖아. 내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평소?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진아, 평소에 내가 누굴 대할 때 부드럽게? 그는 조용히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를 명확히 짚어 말했습니다. 나한테? 팀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지위 있거나 너보다 센 사람들 앞에서만 그랬지. 그 말에 서진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화내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 나이 많고 말 더디고 힘없는 사람들. 그 말은 서진이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의 표정에도 어색한 정적이 스며들었어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서진은 다시 한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은 방금 전 환경미화원을 밀쳐내던 모습과 겹치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을 몰라봐서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이 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화가 나서 던진 말이 아니었고 겸손한 사람에게조차 아끼지 않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 순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비로소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진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누구보다 늦게 찾아온 깨달음의 조각들이었고 그녀 스스로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숨을 얕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다른 누군가에게 향한 태도가 자신에게 보여준 태도보다 중요하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지우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준 거야. 그 말 한마디는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사실상 결론을 의미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정류장에는 여전히 버스가 오지 않았고 새벽 바람은 더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세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정류장의 공기는 더 이상 새벽의 차가움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주변의 공기조차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지금 이곳은 침묵과 긴장으로 꽉 차 있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이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도 그 떨림에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쉬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 구석에서 오래된 정이 어렴풋이 움직였지만 그 정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오늘 확인하게 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 씨, 서진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짜 여러분께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니었어요. 아버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고 그 말을 듣자
지훈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그녀가 바라는 방향의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서진아.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고민 끝에 내려진 결심의 울림이 담겨 있었죠.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숨소리는 한 박자 늦게 튀어나왔어요. 내가 모욕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우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마치 아직도 버티고 있는 마지막 미련을 정리하는 듯한 무거운 숨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야. 그 말은 의심의 틈을 아예 닫아버리는 문과 같았습니다. 도망칠 구석을 남기지 않는 분명한 문장이었죠.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늘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았고 그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한 사람에게 먼저 화를 내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야. 서진의 숨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바르르 떨리는 입술로 반박하려 했으나 말이 목구멍에서 더 이상 넘어오지 않았어요. 정류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시선을 떨구거나 어색하게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사람이 벌거벗겨진 듯한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팔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어떤 원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실망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처받으셨고 나도 너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미래를 같이 생각하려고 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서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 씨 제발 그러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야. 지훈의 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야. 그 말은 서진의 정신을 뒤흔드는 마지막 일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나 도윤은 그녀를 탓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가씨가 내게 던진 말들은 실수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서진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으로서의 문제야. 그 말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주변 공기는 깊이 가라앉았고 서진의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끼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서진의 마음속 혼란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버스가 오기 전 광개 하나가 먼저 도착했고 그 광개가 갈라지는 소리 또한 버스 브레이크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정류장으로 버스가 천천히 진입하자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흰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과 달리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어둡고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버스의 바퀴가 멈추며 치익하는 소리가 정류장을 뒤덮었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버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정작 이 세 사람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가가 젖어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실망, 결심이 뒤섞인 채 더 이상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크게 웅크려졌습니다. 지훈 씨, 서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목소리가 지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작고 떨렸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는 대신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일은 우리가 계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순간이었어.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서진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 씨. 오늘 나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기분이 안 좋았고, 그래서 말투가 세게 나온 거지. 평소에 내가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그녀 자신부터 설득하지 못하는 변명에 가까웠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라면 그 상황에서도 배려했을 거야. 그는 서진의 말이 겉으로만 꾸며진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이제는 구별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조언이었고 오늘 그것이 명백히 증명된 셈이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며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쪽으로 밀려들며 정류장의 냉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한도윤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서진에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당황한 듯 두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든 뒤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잔잔한 물결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무거웠어요. 내가 환경미화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던 것이겠지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아가씨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경험한 노인의 슬픈 결론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저 다시 배우면 안 되나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묻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옆으로 천천히 비켜서는 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내가 약한 사람에게 한 말과 태도를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아. 서진은 그 말에 무릎이 풀릴 듯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몸속에서 한꺼번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볍지 않게 흔들렸어요.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로 정리하자.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언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류장의 소리, 버스의 엔진음,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 그 순간만큼은 멀어지고 사라졌어요. 도윤은 지훈의 옆으로 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잘했다도 아니고 안타깝다도 아닌 아버지로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묵직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잃어버린 사랑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마주한 순간에 흘리는 두려움과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버스 기사 다른 기사는 문을 닫기 전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없이 전하는 인사처럼 보였어요. 버스 문이 닫히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실망, 배움, 깨달음, 서로 다른 감정들이 이 새벽도로 위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 흩어지고 있었어요. 버스가 멀어지며 새벽도로 끝으로 사라져갈 때 머플러 끝이 흔들리는 것만큼 미약하게 윤서진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이제는 흔들림조차 멈추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듯 서 있었어요. 정류장에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서진은 아직도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그 차가움이 그녀의 코끝과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지는 것은 방금 전 지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로 정리하자.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저미고 있었어요. 천천히 손을 내린 후 서진은 텅 빈 정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진에게 얼른 서린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린 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저앉는 동작이 너무 급격해 가방이 옆으로 기울어져 안에 있는 메이크업 파우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군가 그것을 주워줄 법도 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진 스스로도 그 시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뭐를 잘못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조차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아직 변명하려는 마음, 상황을 탓하려는 마음,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조급함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방금 전 지훈이 했던 말투는 마음에서 나온다. 약한 사람에게 한 태도는 내 진짜 모습이다. 그 말들이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며 서서히 그녀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아까 도윤이 쓸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흙과 낙엽이 쓸린 자국, 빗자루로 바닥을 닦아놓은 흔적들이 아직 정류장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눈치 없는 노인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황만, 필요만, 감정만 앞세웠던 자신이 갑자기 너무 얇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졌지?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리고 오늘 자신이 밀쳐낸 사람에게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그러나 가장 큰 깨달음은 지훈을 떠올릴 때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여러 번 했던 말, 서진아, 사람을 대할 때가 중요해.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 말들이 그제야 가슴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서진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조급함도 지훈에게 매달리려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떨림이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서진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 사람들, 지나가는 환경미화원,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그 말은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오늘 처음 던져본 진지한 물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휴지 한 장을 꺼내 눈가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금이 간 것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이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희미한 새벽빛이 정류장 바닥에 비치고 있었고 저 멀리 또 다른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버스를 향해 걸어가며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가만히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정류장 바닥을 스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은 사랑을 잃은 날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비로소 발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걷히고 도시의 첫 햇빛이 고층 건물 사이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1시간 전 그 치열한 감정의 흔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자 다른 형태의 파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재단 사무실에서는 한도윤이 아침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가죽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문득 새벽에 쥐었던 빗자루의 감촉이 떠올랐어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태도에서 드러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세월 동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능력도 스펙도 겉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약한 사람 앞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금 확인한 것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고 어쩐지 어깨가 더 단단해 보였어요.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은 좀 괜찮으냐? 지훈은 숨을 길게 내쉰 뒤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맞는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의 눈을 흐리지만 품격은 흐리지 않지. 그 말에 지훈은 눈을 감았다 떴고 표정을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손길에는 미안함, 위로,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윤서진이 혼자 출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 똑같은 버스 정류장, 똑같은 건물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걷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감정들을 마음속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제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상황과 감정에 밀려 아무렇지 않게 뱉어놓았던 말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심히 던졌던 시선들,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분위기는 달라 보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고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그 작은 부름질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환경미화원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고 서진은 가볍게 인사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운 예의와 같은 순간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 자리로 향하는 동안 서진은 어제의 장면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건 이런 걸까?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지훈과의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이 진짜로 잃은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출입구에서 환자를 부축하는 간호사에게 평소보다 한참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니세요. 이 바닥 미끄러울 수 있어요. 간호사는 놀란 듯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그 말이 돌아올 때 서진은 마음 한구석이 가볍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고 보조기구를 든 어르신들이 천천히 줄을 서 있었어요. 도윤은 지훈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분들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새벽의 사건이 더 이상 불편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만들어준 경험이 되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진이 지나가는 모습이 우연히 두 사람의 시야 끝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윤은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그 인사가 무언가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인사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류장에 부는 새벽 바람, 병원 복도를 지나는 환자들의 발걸음,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 그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상실의 날이었고 누군가에게 성장의 날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켜왔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날이었어요. 사람의 진가는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는 진리. 그 진리를 남긴 채 새로운 하루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